근데 장동익 대표 갔을 때 대구 시민들은 좀 썰렁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이 보통 전통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갑자기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는 전국에서 지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장동익 대표가 걸었던 길 똑같이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장 대표보다는 내가 낫다. 대구도 나를 이렇게 반긴다. 이걸 화면에 담고 싶어 했겠죠. 김부겸 총리랑 가까운 분이랑 최근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이제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김부겸 총리의 출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있잖아요. 대구 경북 통합되면 김부겸 총리가 아무리 선전한다고 그러더라도 당선권에 가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총리는 나올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봅니다. 광화문 비대위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의제 열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사진이죠. 지난주 금요일 대구에 갔습니다. 서문시장에서 찍힌 사진인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나선다. 한동훈 전 대표 본인의 이제 멘트인데, 자, 대구 서문시장 손을 흔들고 있어요. 당연히 장도혁 대표가 한 2주 전에 이제 2월 11일이었나요? 먼저 찾았다가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찾아서 저렇게 재보궐 출마 가능성, 사실 어떻게 보면 출마 선언을 한 거죠. 현장 발언을 저희가 한번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구가 오른쪽 끝에 있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입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저는 나서 보겠습니다. 윤석열 노선을 끊어내는 것은 과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에게 반대하는 얘기도 우리 들어주고 넘어갑시다.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한 줌밖에 안 됩니다. 한 줌밖에 안 된다. 저 사실 이제 제가 현장 영상을 한번 봤어요. 이제 차에서 내려서 시장으로 쭉 들어가는 이제 그 영상들을 봤는데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이거예요.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사람이 너무 많았나 봐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구에 방문했을 때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에 따라서 출마지가 대구가 될 수도 있고 부산이 될 수도 있고 수도권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다른 지역에서도 오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랑 당연히 이제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장동혁 대표 영상도 한번 봤는데 앞에 이렇게 길이 확 튀어 있었어요. 같은 곳에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장동혁 대표 왼쪽에서 국수를 드시고 있는데 한동훈 전 대표 지지자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이동조차 못할 정도였는데, 자, 정 의원님. 지난주 혹시 가셨나요? 전 못 갔습니다. 근데 왜 안 가셨어요? 아니, 여러 방송 일정들이 미리 잡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한동훈 전 대표랑 가까운 분들이 금요일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별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보다는 또 대구 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같이 가셨던 분들께 혹시 현장 얘기 좀 들으신? 현장 얘기는 많이 들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저런 장면을 자주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2023년에 국민의힘 10월에 국민의힘 대변인이 됐는데 비대위원장 시절 때 김기현 대표 시절은 불과 한두 달밖에는 경험하지 못하고 비대위원장을 바로 온 다음에 총선 국면으로 진입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밀지 마세요 했잖아요. 저도 한동훈 전 대표 그때 당시에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다니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이러면 다칩니다. 이러면 다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그 전통시장이라는 게 통로가 굉장히 좁아요.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기 저도 때문에. 몇 번 가봤어요. 정치부 시절 할 때. 그래서 다녀오면 꼭 그 구두가 완전히 엉망이 돼요. 막 밟히고 그래서. 근데 여튼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 정치인으로는 정말 드문 경우죠. 이렇게 팬덤이 있다는 거. 아마 진보 정치인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강성 지지자들, 물론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문파 이런 그 조직들도 있었지만 이분들은 주로 또 온라인에서 활동했단 말이에요. 오프라인에서까지 이렇게 강력한
그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반대파 집회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뭐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먹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잡아먹었다 뭐 이런 현수막도 있었고, 저희가 사진을 한번 준비해봤었는데 저게 이제 당일날 반대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편에서 저 현수막을 들고 대구는 한동훈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김 의원님, 사실 대구라는 지역이 저런 보수 정치인들에게 반대파든 찬성파든 굉장히 극렬 지지자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구 민심 어느 쪽이 좀 더 많게 느껴지시나요? 아무래도 한 발짝 좀 멀리서 보시면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한 전 대표한테 얘기해주고 싶어요. 참 네. 애썼다. 애썼다. 네. 왜 그렇죠? 전국에서 지금 뭐 팬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지지자들이 다 몰려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동익 대표 갔을 때 대구 시민들은 좀 썰렁한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 모습이 보통 전통시장의 모습이 아닐까 싶거든요. 근데 갑자기 걸어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얘기는 전국에서 지지자들을 다 불러 모았던 것 아닐까, 네.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지자들 모아가지고 장동익 대표가 걸었던 길 똑같이 걸었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국수도 먹고 수건 판매하는 데 가가지고 네. 뭐 가서 장동익 대표가 쓴소리 들었던 그분한테 불쌍하다는 얘기도 좀 듣고 이러면서 장 대표를 압도하고 있다는 걸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비교를 하려는 모습을 아니, 연출한 그럼요. 건가요? 당연히 장 대표보다는 내가 낫다. 내가 낫다. 대구도 나를 이렇게 반긴다. 이걸 화면에 담고 싶어 했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수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라고 봐요. 네.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대비가 좀 됐는데, 또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죠.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 유영아 의원 대구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정 의원님, 왜 이런 발언을 하는 건가요? 만만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존중하고 네. 대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구 먼저 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대구 사람들이 보여왔던 민주주의의 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 이런 거 존중한다. 그리고 불러 모았다는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본인이 가겠다고 했지 여기 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건 아닌데. 그렇죠.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어쨌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분들이 갔겠죠. 네. 근데 다른 분들 많은 지역에서 간 거 역시 저는 대구 분들에게는 뭐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또 그분들이 굉장히 요새는 뭐 팬덤이 어떤 그 시민 의식이 성숙됐다고 해야 될까요? 가서 정말 그 상인들에게 폐해를 안 끼치려고 노력하고, 오히려 그 전통시장에서 하나라도 좀 사갖고 이 전통시장의 경기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좀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뭐 전국 각지에서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 앞에서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싱크로도 준비를 했는데,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제가 나서보겠다. 출마를 시사한 것 같아요. 김 의원님, 이거 출마 선언 맞나요? 네? 사실상 출마 선언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재보궐인가요? 그렇죠. 재보궐 지금 생각하는 거죠. 네. 시장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자기가 겪었던 서름이나 이런 거에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시장 하려고 정치한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네. 뭐 서울시장도 선택지가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그거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너무 낮고요. 네. 그러니까 재보궐을 통해 가지고 일단 국회로 들어와야 되겠다. 국회 원내에서 그 일종의 진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야 뭔가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익 대표가 이렇게 자기를 쉽게 제명시킬 수 있었던 것도 배지를 안 달았기 때문이라고 아마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국회의원 같으면 그렇게 아마 못 내모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원망스럽겠죠. 비례 받으려고 했는데 하지 마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는 꼭 아마 국회에 들어오려고 할 거다. 뭐 저는 대구 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대구보다는 다른 지역이 아마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러 지역을 지금 탐색하고 있는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자, 대구에 이어서 앞으로 방문할 지역으로 지금 부산 일정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부산엔 또 이분이 계시죠. 민주당 전재수 의원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하고 지금 벌써 뭐 공식 선언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자, 근데 전재수 의원이 나왔을 때 지금 문제는 현직 박형준 시장과의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될지 참 뭐 점치기 어려운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에 한동훈 전 대표까지 부산에 재보궐로 들어간다. 정 의원님, 예. 부산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나요? 뭐 이길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저는 사실 지난해 한 7, 8월쯤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대선에서 떨어지고 그러니까 네. 후보가 되지 못하고 대선에서도 지고 했었을 때 어느 방송인가 나가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재기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그 복귀 무대가 부산 북구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꽤 오래전에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는 적어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그 진보 진영의 유일 후보로 나오고 단일 후보로 나오고 한동훈 전 대표도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는 걸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1대1 구도로 붙었을 때 지금은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사실 그렇죠. 1대1로 붙는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무난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거기가 원래 서병수 서병수 전 부산시장 네. 지낸 분이 거기 현직 당협위원장이에요. 근데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 있잖아요. 출마 준비하고 계시죠. 전재수 전 장관하고 2승 2패를 했던 분이에요. 그 부산 북갑에서. 네. 근데 그분이 또 열심히 준비 중이고 한동훈 전 대표도 만약에 거기 출마하게 된다면 정말로 이제 민주당 후보와 3자 구도가 될 텐데 어려운 길이죠. 쉽지 않겠네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부산에서 출마를 했을 때 방금 말씀하신 3자 구도가 아니라 4자 구도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왜냐하면 조국 대표 때문이에요. 민주당 합당이 일단은 무산이 됐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뭐 본인이 부산에서 지금 인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알 수는 없으나 그쪽으로 출마를 가늠하시는 분들도 좀 없지 않단 말이죠. 김 의원님, 조국 대표의 부산 출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는 그런 얘기는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요? 평택이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뭐 전혀 가능성이 없진 않겠죠. 왜냐하면 판이 짜이면은 그때 조국 대표 출마는 조국 대표 한 명의 몸이 아니라 그렇죠. 당 후보 전체의 기대를 한꺼번에 걸고 출마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 출마했을 때 최대한 화제가 좀 될 만한 지역으로 가야 되는 필요가 있고 또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한 전 대표랑 같이 네. 무조건 살아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죠.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을 다 합쳐놓고 봤을 때 어느 쪽이 좀 유리할까 이걸 아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군산 얘기도 나오고 평택 얘기도 나오고 그 외에 지금 만산이나 다른 지역도 나온다면 가급적 수도권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현재 분위기로 보면은요. 근데 한 전 대표는 저는 글쎄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대 3대 3 구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는 민주당 지난번에 그 전국 지표조사를 보면 28대 28 동률이잖아요. 민주당과 네. 국민의힘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동층으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걸 대략 계산해 보면 3대 3대 3 구도기 때문에 대구가 다시 뭔가 보수 개혁에 신호탄을 울려야 되겠다. 이렇게 대구 시민들이 판단한다면 그 전혀 가능성 없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요. 부산의 가능성은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기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한번 김영삼 전 대통령 말고 보수의 대권주자 한번 키워보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민주당은 부산시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지지해주고 북극 항로 개척의 그 중심지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이 또 약속을 실천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지율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역구 하나 정도는 한 전 대표한테 줘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감성적인 호소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아요. 한 전 대표 입장에서. 자, 오늘 지금 방송을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댓글창에서 뭐 대구냐 부산이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뭐 갑론을박도 좋은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또 근데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또 지금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를 지금 예의주시하는 건 사실 국민의힘이죠. 당권파에서는 대구를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겠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초기 이제 통일부 장관을 했던 권영세 의원 비대위원장도 하셨잖아요. 엄중한 상황에서 자신의 출마만 챙기는 모습은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정 의원님, 지금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거 전략 뭐 시작됐나요? 뭐 혹시 한 전 대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견제를 하려고 하는지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감지가 되나요?
일단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에 재보궐선거 나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지역을 택하든 네. 만만한 지역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양당 체제가 굉장히 확고하고 부산이든 대구든 보수세가 강하다고 하더라도 전통 보수층 있잖아요. 강경 보수층. 그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어디든 나가서 쉽지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있는 거죠. 쉬운 데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그 사람 뭐 개선 장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전투에 나가서 이기고 돌아와야 개선 장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당내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뭐 견제하는 목소리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의 생존과 정치적 재기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그 생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권영세 의원이나 예를 들어서 뭐 신동욱 의원이나 이런 당권파 네.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한동훈 전 대표가 보수의 대안 세력으로 등장했었을 때 본인들의 정치 생활 계속 유지해 갈 수 있을까요? 그런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그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정치 공학적으로 좀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눌러야 본인이 산다. 자, 실제로 저는요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누가요? 그러니까 저는 한 전 대표 지지할 생각은 없고 네. 한 전 대표를 응원한다는 것도 굉장히 모양이 이상해서 말하기 좀 그런데요.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진짜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무책임하다. 지금 이제 권영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자신들이 책임지고 나서야 될 때 안 책임지지 않고 뒤로 빠져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지방선거 지면 한 전 대표 탓해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벌써. 근데 실제로 송은석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꾸 부산, 대구 이런 데 가지 말고 수도권 나가라. 뭐 서울시장을 나가든 인천, 계양을을 나가든 수도권에 출마하라는 듯한 발언을 시사했거든요. 이게 아니, 그러면 이것도 왜 그러는 건가요? 아니 우리한테 오는 거는 불편하니 수도권에 가서 헌신하는 모습 보여줘라 뭐 이런 건데요. 수도권 나면 가서 떨어진다 죽어라 아니에요? 가서 오히려 죽어라 떨어질 수 이런 있다. 뜻하고 비슷하잖아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우리한테 와서 괜히 걸지적거리지 말고 가가지고 죽어라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볼 땐 틀림없이 지금도 배신자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죽어도 될 만한 배신자 이런 식으로 아마 공격할 거예요. 프레임을 씌울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도 마찬가지고 그거 이미 시동 걸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중진 의원이고 국민의힘에 어찌 보면 혜택을 입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진까지 올라왔다고 하면 그러면 자기가 오히려 희생하거나 아니면 지금 국민의힘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장동익 대표에 대한 뭐 비판도 좋고 아니면 그걸 견인해내는 역할을 해야지 벌써부터 한 전 대표 책임을 거론하거나 탓하는 모습 나타나는 거는 그 뭐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대구에 현역 의원들이 많이 따라갔어요. 뭐 배현진 의원도 따라갔고 지금 SNS에 이런 사진도 올렸어요. 두 분이서 이제 같이 투샷을 찍은 사진도 올리면서 대구에 이제 따라가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당권파들이 해당 행위다. 뭐 윤리위 제소도 했단 말이에요. 정 의원님. 네. 이거 뭐 또 징계하는 겁니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들 가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소를 한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거 무소속 후보를 따라간 거 자체가 해당 행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제소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뭐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사람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윤리위원회를 이제 정치적으로. 근데 윤리위원회에서 아무리 뭐 이 최근에 방향성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무슨 근거로 징계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래서 뭐 어렵다고 보는데 뭐 그동안에 워낙 그 예상하지 못했었던 일이 현실화된 경우가 많아서 야 이번에도 뭐 징계 실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앞으로 지방선거가 진짜 90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리고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어젠가요? 싸우지 말아라 좀 제발 그때까지만 해도 휴전하라 이랬는데 그 재료를 갖고 다시 분쟁의 그 도구로 삼으려고 하면은 굉장히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분이나 실리나 다 없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제명하면 더 좋죠. 징계하면 더 좋죠. 네. 어설프게 뭐 다음권 정지 1년 주면 차라리 제명해라 이렇게 나올 판인데요. 제명해주면 비례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직 유지하고 나가서 신당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잖아요. 저 오히려 제명하라고 얘기해도 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명하기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측면에서. 근데 이게 뭡니까? 자기가 제명하고 난 다음에 그 제명 당한 사람을 뭐 응원하든 어찌됐든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한 국회의원들을 또 징계하겠다고 얘기를 하면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아니고 이건 거의 콩가루 집안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만 신남 모양새인데 정청래 지도부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어요. 아까 김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정당 지지도 지난주에 조사했던 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민주당 45%, 국민의힘 17%, 전국 단위로는 지금 거의 뭐 2배 넘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 문제는 대구 경북입니다. 28%로 동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구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들이 이 조사 결과를 굉장히 예의주시하셨을 것 같아요. 김 의원님,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들 대구시장 출마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출마합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다른 대안이 없고요. 네. 그리고 김부겸 의원만큼 대구에서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당 인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대구에 처음으로 깃발을 꽂았던 그렇죠. 당사자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김부겸 의원이 나와서 대구에서 통합시장 하는데 출마를 하게 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득표를 거둘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지금 한 전 대표가 만약에 대구로 출마하잖아요. 그럼 국민의 후보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지거나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한 전 대표 저는 대구로 출마해도 적지 않은 득표 기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흔들리는 사이에 차라리 이번에는 이번 그 TK 통합 특별법 제정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락가락했던 것처럼 네. 그 굉장한 실망감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우리가 그 집권하도록 해줬더니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실망감 같은 게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주 전남 특별법 통과되는 모습들도 보면서 그렇죠. 우리가 소외될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틈을 잘 파고 들어가면 이번에 생각하지 못했던 성과들도 거둘 수 있을 거다. 한 전 대표도 그런 입장에서 보면 대구로 출마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뭐 지금 댓글창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의제 열어보겠습니다. 김부겸 총리 좀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요? 왜요? 안 김부겸 된다. 총리랑 가까운 분이랑 최근에 한번 통화를 했는데 네. 이제 출마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족분들이 많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대략 정치인들이 출마와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가족들의 반대가 심하다. 처음에 그렇죠. 하는 명분이 그건데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가족들을 설득한 이후 다시 출마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김부겸 총리의 출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그런데 지금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렇죠. 처음에는 이게 국민의힘에 좀 악재가 됐었어요. 지도부가 그 제대로 논의도 안 하고 와갖고 반대한다 그러놓고 그 다음서부터는 또 찬성한다고 뭐 이렇게 자중질환이 좀 갔는데 벌어졌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구 경북 여론이 반대로 가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국민의힘이 표결까지 하면서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다수 의석 갖고 있다고 대구 경북은 안 통과시켜주고 전남 광주만 통과시키고 있어. 이런 식의 그 반작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대구 경북 통합되면 김부겸 총리가 아무리 선전한다고 그러더라도 당선권에 가긴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총리는 나올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봅니다. 근데 이전부터 저도 뭐 정치 다시 재개하시려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지금 이제 대구 경북 통합 얘기를 하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왜냐면 같이 통과시키려고 그랬는데 반대해서 통과 안 됐던 건데 네. 뒤늦게 와가지고 이거 우리도 넣어달라 그렇게 한 다음에 오히려 비판을 한다고요. 민주당을. 근데 민주당의 판단은 그걸 거예요. 대구 경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전 충남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전 충남도 지금 국민의힘 반대해가지고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먼저 하자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남아있으니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통과시킨다고 하면 두 개를 같이 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것까지 계산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입장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구 경북만 보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통과시킬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대전 충남과 대구 경북은 지금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대구 경북은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뭐 대구시의회, 경북시의회, 경북도의회 다 그러면 찬성 의결을 했죠. 통합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충남 대전은 그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충남 대전과 대구 경북이 지금 통합에 대한 열망 그것도 다르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뭐 4년간 20조 원 이것에 대해서도 충남 대전은 일정 부분 이건 재정 분권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그거 안 받아도 좋다. 이런 상황이지만 대구 경북은 그 꼭 받아야겠다 이렇게 가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이 본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구 경북 통합 문제는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통과시켜달라 하지 않는데도 안 해주면은 그 지역 내에서의 반대 여론 굉장히 커질 겁니다.